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그동안 공식 확인을 안 하던 미국까지 이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확인을 했습니다. 미국 국방장관이 밝힌 내용인데 미국 행보 좀 짚어주시죠. 그렇죠. 드러날 게 드러났다. 이렇게 미국까지도 이제 인정을 한 상태고 미국 국방장관은 북한 병력 러시아 주둔 증거 있는 것으로 이제 확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도 국정원 발표, 우리 국정원이죠. 발표 닷새 만에 첫 공식 인정을 했습니다. 이걸 뭐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는 것이고 미국과 또 계속 소통하고 있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이미 발표를 한 바가 있고요. 미국은 북한군 3,000명 훈련 중이다. 우크라전 투입되면 정당한 표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도 사실상 남의 나라 전쟁터에 가서 총알바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도 지금 미국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북한 파병이야말로 매우 이제 심각한 문제, 천인공노할 일이죠. 유럽은 또 인도 태평양 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북대서양 조약기구도 이 부분을 인지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바로 나토 대변인은 동맹국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증거를 확인했다. 그러니까 이른바 북대서양 조약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들의 북한이 표적도 되는 겁니다. 유럽연합은 미국 행보에 따라 러북에 대한 추가 제재가 부여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정보기관도 계속해서 정보 분석 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제 어제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에 보고한 내용인데 현재까지 러시아로 이동한 북한 병력이 약 3,000명에 이른다. 그리고 향후에 총 10,000명가량이 러시아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존의 이제 서방 전문가들이 이미 10,000명 파병설도 나왔었는데 이제 실체가 확인된 건 아니니까요. 네. 국정원에서는 북한 병력 3,000여 명 정도가 이제 러시아로 이동을 했다. 뭐 청진항에서 출발하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국회 정보위 간담회에서 국정원장은 북한군 파병 동향을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러시아 국방장관이 방북을 했을 때 기억나실 겁니다. 이 파병 논의가 시작됐던 것으로 네. 이제 판단을 한다라고 정세 분석 사항을 설명을 했고요. 파병 규모를 보면은 이 6월 달에 그때 조약이 맺어졌지 않습니까? 북러 전반 이제 북러 조약입니다.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이 있었고요. 10월 이번 달입니다. 8일부터 13일까지 1차 수송으로 한 1,500명 정도가 이동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지난 23일부터 현재까지 1,500명이 추가로 이동을 해서 총 한 3,000여 명 정도. 그리고 이제 12월이 되면은 추워지는 날씨죠. 러시아에 약 한 10,000여 명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 상황인데, 북한 병력이 이제 러시아 시설로 이제 분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도네츠크 전선에, 돈바스 전선에 좀 투입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국정원에서는 군사장비 사용법, 무인기 조정 등 특수교육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러시아는 한국어 통역 자원을 대규모로 선발 중이다. 그 이야기는 이 북한군과 러시아군 사이에 소통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상당한 병력이 파병이 될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 국정원이 보고한 내용을 보면은 이 북한이 내부에 이 러시아 파병 사실을 숨기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이 파병된 군인들의 가족들을 다른 곳으로 이주를 시키는 등 좀 소문이 퍼지는 것을 막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북한의 의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전술 전략이죠. 기만 행위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자기들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활용을 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북한 주민사회에서 러시아 파병 소문이 이제 유포된 상황인데 이 입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네. 내부 동요가 감지되기 때문에 파병 가족을 아예 사실을 알리지 못하도록 집단 이주하고 격리를 하고 있는 정황도 이제 파악이 되고 있는데 북한은 파병 대가로 1인당 월 2,000달러 수준으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돈도 이제 이익이 될 테고 다른 이유도 있을 테고 국정원에서는 파병 의도가 러북 동맹 6월 달에 맺었던 조약이 있으니까 러시아에 이렇게 우리는 파병을 한다. 또 유사시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있을 경우 러시아가 또 북한을 도와줄 수 있는 네. 어떤 상호적인 그런 어떤 이해관계를 만드는 것이겠죠. 북한이 또 이제 이런 돈을 받으면서 경제난 돌파구도 마련하고 또 중요한 건 실전 경험입니다. 군의 현대전 경험을 통해서 파병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유로 분석이 됩니다. 예. 그 러시아 파병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들도 속속 지금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힘들다야 이 북한 말투를 하는 북한 병사의 모습이 이제 러시아 극동 연해주 지역에 지금 주둔한 것으로 보이는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에 의하면 이제 곧 전선에 배치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이런 걸 숨길 수가 없는 거죠. 앞서 우리도 이제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만 휴대폰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러시아 군을 통해서는 SNS를 통해서 북한군의 추정 영상이 공개가 됩니다. 방금 전에 이제 박영크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 북한 말을 사용하는 그런 것도 이제 영상과 함께 전달이 되고 있는데 러시아 면체는 제127 자동 소총 사단이 예하 부대 기지에 도착하는 장면이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하고 있고 북한군 추정 인물이 3-4명씩 대화 나누는 이제 영상도 공개가 됩니다. 파병되는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영상인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뭐 고려인으로도 볼 수 있고 힘들다야 이거는 이제 북한 말이죠. 북한 말투죠. 우크라이나 정보당국 러시아 쿠르스크 전선에 첫 배치가 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처음으로 이 전략 미사일 기지를 방문한 것이 또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될 텐데 미국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무기를 좀 선보이기도 했는데 이게 결국은 대미 압박용이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이제 추후에 미국 새 대통령과 협상 범위를 좀 높이겠다. 자신들의 몸값을 키우겠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는데 미국 대선 전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이죠. 기지를 시찰하는 모습. 그러니까 러시아는 파병을 하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지에 관련된 사진을 노출하고 이런 것들이 좀 핵무력을 가시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미사일 지하 경납고 우리가 이제 사일로라고 그럽니다. 이게 사일로를 처음 외부에 노출을 하는 겁니다. 실제 있어 없어 그런데 있어 우리 보여줄게 이런 식인데 북한 매체는 미 전략적인 핵 수단이 안전 환경의 위협을 가중한다. 오히려 미국을 비난하면서 김정은의 ICBM이 전쟁 억제력의 중추를 이루는 핵심 역량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국과의 어떤 새로운 핵 협상의 디딤돌을 만들겠다. 이런 이제 전략일 수도 있을 테고요.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하성 18형 극초음속 미사일 시찰 사진도 공개가 됐는데 이거 고체 연료가 완전 개발 단계인지는 좀 더 우리가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고강도 도발은 쉽지 않지만 긴장 국면을 확인할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대체로 이제 저도 전문가들하고 이렇게 좀 취재를 해보니까 미국 대선 전보다는 대선 후에 북한이 어떤 식으로든 미국을 좀 압박할 수 있는 움직임이 네. 물리적인 움직임이 있지 않겠냐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러시아 반응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이 북한군 러시아 파병을 확인한 이후에 단계별로 대응을 하겠다 뭐 이런 발표를 냈는데 여기에 대해서 러시아는 지금 경고 메시지를 낸 상황이고 또 하나 좀 우려가 되는 것이 이 러북 간의 조약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이 조약을 러시아 하원이 이 비준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이게 비준이 될 경우에는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좀 예측해 주시죠. 완전히 적반하장이죠. 오히려 얼음장을 역으로 러시아가 우리에게 내고 있다.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북한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이 된다. 이거는 엄연한 명백한 유엔 제재 결의 위반이거든요. 네.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우리는 러시아하고의 외교 관계가 있는데 이걸 우리한테 밝히지도 않고 북한군을 파병한다. 더더군다나 말이 안 될 테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뭐냐. 파병 자체를 부인을 합니다. 파병 몰라요. 이래놓고 오히려 우리가 우크라이나의 실전 무기 등을 이제 전달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강력한 경고를 합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화면에서 지금 외무부 관계자를 보고 계십니다만 우리 국가, 러시아를 말하는 거죠. 국민을 위협하는 조치에
가혹하게 대응을 할 것이다. 오히려 우리를 위협해놓고 대한민국을 위협한 것인데 러시아 매체는 하원 본회의에서 러북 조약을 비준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압박 수위를 높이는 거죠.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를 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다. 한반도에도 우리가 직접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 것이고 지난 6월 달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 평양에서 체결했던 그 조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쌍방 중에 한쪽에 전쟁 상황이 될 때는 즉각 군사 원조를 제공한다. 14일 날 푸틴 대통령이 러북 조약 비준안을 하원에다 제출했습니다. 우리도 아주 자세한 내용들은 알 수 없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일종의 외교적뿐만 아니라 군사 안보적으로도 좀 압박을 해오는 것인데 러시아 하원에서 비준 후에 상원을 거치게 되면 대통령 비준속 서명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단계 한꺼번에 지금 빠른 시간에 끝내지 않는 것도 우리 외교도 사실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일종의 살라미 전술을 채택하고 있는 거 아닌가, 쓰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